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라는 옳지만의 신민이었다. 이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용은 지금 김제 벽골지에 있는 어, 그 얼마 안 남아 있는 이제 그 벽골지, 거기에 이제 상징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거기에 이제 용 두 마리가 싸우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이제 벽골지를 지키는 용이고요. 하나는 흑룡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근데 이 벽골지에 공사를 한 게 바로 신라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요, 만의 속국으로 건국됐어요. 뭐 대륙 신라 이야기 하는데요. 그 신라는 원래 그 이 만의 속국이었어요. 이거는 삼국사기에 그 박역거세 조에도 보면은 이제 호공이 이게 이제 그 마한을 방문하니까요. 마한 왕이 아마 가장 북쪽에 마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진왕은 나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대륙의 북부에 있는 이 마한 왕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하는 우리 속국이거늘 근래에 들어와갖고 제대로 조공도 안 하고 4대 얘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좀 급이 떨어지는 거죠. 만 진왕 정도면 뭐그 조공 조금 안 한다고 그거 갖고 시비 걸겠어요. 이때 이제 이 만을 서한이라고 불렀어요. 예, 서쪽에 있는 한이다. 그래서 만왕이 이 만왕이 죽을 때 이 그 진왕, 동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있는 거죠.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을 그 침공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화는 동한이라고 불렀고요. 변화는 중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륙 삼한입니다. 삼한이 대륙에 있었어요. 고구려하고도 섞여 있었고요. 이 백제는 여기 이 낙랑군 밑에 설치된 이 대방군 일대에 백제가 건국되죠. 여기가 바로 이 녹산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손씨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평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신라 세력들은 이게 진협을 피해 가지고 그 진나라가 여기까지 장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성을 여기까지 진앙도까지 지금 쌓여 있죠. 이게 이제 그 계속 쌓려고 하다가 이제 진시황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못 샀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진안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흉노족들이죠. 피해서 그래서 만에 들어오니까 만이 그 동쪽 땅을 분할해서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쪽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요 진안이 바로 여기서 이 신라를 건국한 거예요. 여기에 금성도 있고요. 육부 성씨들이 다 여기 살고 있어요. 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삼국사기 박역거세조에 보면은 막 외가 막 마구마구 쳐들어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걸어서도 쳐들어오고 막 여러 차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외는요 바로 이 그 산동반도에서 이렇게 그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묘도열도에 수많은 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는 이게 마한을 서한이라고 부르고 변환을 중한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변환의 위치는 대략 진황도 일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진서동해열전에서는요, 진하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줬겠어요? 땅을 줄 때는 그 고대에는 땅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면서 왕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진화는 항상 만 사람을 임금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왕이 바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박역거세잖아요. 그래서 박역거세가 나온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겨서 박씨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표주박이 뭡니까? 이게 바로 태우복희 여화가 대홍수 때 그 나왔다는 그 박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박씨가 된 거예요. 태우복희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역거세는. 그러니까 마한 사람인 거죠. 마한 사람을 왕으로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 박씨 왕들은요, 마한에서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씨도 마한에서 파견한 거죠. 그 신라의 진정한 그 세력은 김씨 세력입니다. 흉노 세력이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신라는 이서국을 앞세운 만에 의해서 또 점령당합니다. 왜 점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걸 살펴보면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신라의 최초의 국명은요, 서라벌이었어요. 서라벌. 서라벌의 서자는요, 이 부여 세력이에요. 부여의 여자, 여시 세력이고요. 나는 나시입니다. 나시. 나시는 요 나자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씨, 나시 세력들이 가서 정벌한 땅이다 이렇게 해갖고 많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사로국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나시, 노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라의 국호에는. 그게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적으로 그동안에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왜 나가 노가 들어가 있지? 이걸 모르는 거지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그 신라의 국호는 예, 이 마한의 그 부여의 후계 세력이었던 마한의 그 여러 시족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씨가. 석탈해양 시기에 65년에 이제 김할지가 들어오면서 국호를 계림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마한 세력들은 국호를 매우 존중했죠.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야와가 전쟁도 왜 발생합니까? 가야가 그 가야라는 국호를 버리고 금강국으로 나라를 고치는 순간 이제 공격을 하죠. 국호를 변경한다는 거는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자주국가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김씨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자주국가라는 걸 선포한 거죠. 계림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옳지만 하고 이제 적대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9년하고 212년의 그 포상팔국 전쟁에서 이제 그 보라가라 전쟁이라고 이걸 불렀지 않습니까? 212년 전쟁을 울산까지 이제 그 보라국 세력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이제 간 겁니다. 212년에 이미 물계자가 그 한탄하잖아요. 임금까지 위태로웠다고. 근데 삼국사기 신라 붕괴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297년에 이서고국이 금성을 공격해 왔다. 우리나라가 많은 병력을 동원해 방어했으나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졌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 삼국사기 기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요, 의미가 없어요. 문득 신비한 병사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모두 대나무 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잖아요. 예? 대나무 군대가 온 거예요. 이게 뭐 그 미추왕의 그 음덕으로 이게 군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 군사적으로 이거는 예, 이런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사관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 예, 거짓입니다. 거짓. 대나무 군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서국이 승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서국이 그러면 왜 신라 금성 공격을 했을까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37년에 이소국 사람들이 금성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건호 18년, 즉 42년에 이소국을 쳐서 멸망시켰다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신라가 지금 경주에 있지를 않잖아요. 현재의 경주. 지금 그 석탈의 왕 때까지 요동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소국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이소국은 청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신라는 요동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북 청도의 이서국과 접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스님들이 이게 잘못된 그 기록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이 삼국유사는 둘 다 297년 이서국이 공격을 할 때 대나무 군대가 도왔다는 거예요. 대나무 잎이 군대로 바뀌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사관이 너무 지나치게 그 역사에 개입한 겁니다. 대나무 잎이 군대로 변했다는 것은요, 정치 군사적으로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도는요, 신기하게도 예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도마산이 있어요. 도마가 원래 토마스거든요. 그리고 이 비파형 동거 출토됐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 세력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우이종 문화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옳지만의 반개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요, 고대 시대에 비단을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실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옳지 세력들이 이게 실크로드에서 이 비단을 이렇게 수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서국은, 즉 청도의 이서국은 옳지족의 반개 국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벽골제 건설 공사에 동원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자, 아까 이제 이서국에 의해서 옳지국이 이제 뒤에서 이서국을 활용해가지고 전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옳지국이 지원해가지고 이제 전쟁 승리해요. 그럼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 이름을 바꾸죠, 항상. 가야도 금강국으로 나라 이름 바꿨는데 다시 부여가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기림 이사금 10년에 307년에 다시 나라 이름을 계림해서 신라로 바꾼 거예요. 신라라 했다 이런 거예요. 예, 나는 바로 이게 가야 세력, 가야 할 때 이게 옳지족이 선호했던 지표 지명입니다. 국가의 이름에도 들어가요. 발라 있지 않습니까? 발라. 나주 할 때 나가 다 이 나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바로 옳지 세력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 지명이에요. 나라 이름에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후래 3년 312년에 외의 국왕이 혼인을 청해서 금리의 딸을 보냈다 이렇게 되죠. 외는 여기서 열도의 외가 아니고요. 바로 부산 동네에 있었던 동로국 세력이 바로 외죠. 외. 부산 동래국 세력도요. 동로국 세력도 옳지 세력입니다. 박씨하고 같이 항상 움직이던 세력이 바로 나라 정자 쓰는 정치들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후래 21년 333년에 처음으로 벽골지를 만들었는데 두 개 길이가 1800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삼국사기 신라 봉기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병도는 이거 삼국사기 찬자가 실수로 백제봉기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삼국사기 찬자가 그렇게 바보 멍청일까요? 이거는 바로 신라가 이제 마한에 의해서 정벌되면서 이게 벽골지 건설 공사에 동원된 겁니다. 예. 이걸 해석을 하면요. 마한 진앙에 정벌되면 반드시 국호를 부여, 나,
노 이게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외는 부산 동네 정치, 즉 동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들도 옳지 세력이었어요. 김제 벽골지 공사에 신라인들이 동원됐어요. 벽골지가 언제쯤 만들어졌는가를 탄화식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4세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벽골제, 이 벽골제 건설에 신라인들이 동원된 것이 확실해요. 삼국사의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광개토항 비문에도 외의 신민으로 신라가 등장합니다. 이 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옳지 세력을 가리킨다고 했죠. 열도의 외가 아닙니다. 막 그 열도 외들이 외가 막 여기 뭐 그 도예파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외가 여기까지 쳐들어왔네 그래갖고 임나 일본부 막 신이 나와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죠. 근데 광개토항 비문에 신면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백잔과 신라는 본시 고구려의 속민이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광개토항 비문이라는 거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애적부터 조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 기록에는 조공한 기록은 하나도 없죠. 어쨌든 누구나 다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들이 주장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가 신면에는 바다를 건너와 백잔과 여기 그 네모는 가야입니다. 가야 신라를 깨부숴 신민으로 삼았다. 이에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먼저 수군을 이끌고 잔국을 토벌했다는 거잖아요. 잔국이 바로 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왜가 열도를 토벌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백자는요 한성 십제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는 바로 옳지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이족 백제의 주축을 이루던 고조선 세력. 그리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폐주해서 열도로 달아났던 응신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열도의 응신왕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갔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잔국은 금강 백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금강 유역이 초토화 되죠. 그 금강 유역에 뭐 부여, 그 다음에 공주, 유성, 대전 일대까지요. 광개토항 유물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죽공도에도요 백제의 그 신국으로 신라가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양죽공도의 그 백제 사신, 백제국 사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요. 복장도 보시면 비단으로 잘 차려 입었죠. 근데 이게요. 이 다른 기록에 이제 이게 백제 사람이고요. 요게 고구려 사람. 요게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신이에요, 사신. 그런데 보시면 이 복장이라든가 이 복색이 보시면 비단으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고구려는 거의 화려하게 장식돼 있죠. 근데 신라는 지금 투박한 옷을 입고 있고요. 얼굴 모양을 보시면 이 백제하고 고구려는 똑같아요. 예, 올지족하고 오손족이 융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런데 신라는 육노족이잖아요. 얼굴 보십시오. 완전히 서양인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중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신라인들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 모양을 보면 벌써 이 신라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직공도 백제국사에는요. 그 나라에는 22담로가 있는데 모두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 주변 소국으로 반파, 탁타라, 전라, 신라. 신라가 있잖아요. 이거 왜 신라가 여기 들어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라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신라는 백제의 신하의 나라였어요.
무슨 대륙 그 신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합니다. 양직공도 신라 제기를 보면요. 신라의 국호는 사로국이었어요. 그래서 한에 속하거나, 한은 마한을 말하는 거예요. 외에 속하거나, 올지족 또는 부산에 있었던 동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라 왕은 스스로 사신을 보내 조빙할 수 없었다. 외교권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양직공도 신라 제기에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은 이걸 가지고 임나 일본부의 근거라고 또 주장하긴 하는데요. 이 외는 바로 일본 애들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올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상의 내용을요,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어떻게 해서 영산강 세력들이 그 당시 이 한반도를 다스렸는가 이거에 대해서 발라의 지표지명을 찾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